안녕하세요. 한방에 이해하는 온라인 쇼핑몰 및 쇼핑몰 생존 전략 강의를 맡은 웹 에이전트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라든가 카페입사 공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온라인 서툰 혹은 온라인에 진입하신 다양한 대표님들의 고민들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기회를 찾고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또한 이 방송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온라인 커머스란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다양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내가 매일매일 매장에만 있고 혹은 작은 사무실에서만 있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온라인 세상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는데 해봤더니 안 되고 혹은 블로그 하면 되는 건가 했는데 나한테는 안 맞고 이랬던 경험이 덜어 있으실 겁니다. 혹은 광고 전화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 전화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일단 내가 온라인 커머스로 가서 무언가를 팔거나 혹은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매장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온라인 커머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닌 것이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온라인 커머스에 대해서 좀 쉽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커머스랑 혹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전통적인 마케팅과 혹은 온라인 마케팅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매장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낚시 매장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보통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는 5가지 단계를 거쳐야 고객들이 구매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일단 내 매장을 알려야겠죠. 여기 철순에 낚시대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린 처음에 간판도 이렇게 달고 혹은 길 가는데 간판도 전시대도 달고 혹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개업했으니까 나를 한번 봐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낚싯대 파격 할인 이래가지고 고객들의 흥미를 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 사람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한번 가볼까? 이런 것처럼 자주 보면은 또 뭐가 생긴다? 인터레트, 흥미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뭐가 생길까요? 디자이어라고 해가지고 욕망이 생깁니다. 즉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는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나를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이 욕망, 저 낚싯대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걸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단계를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메모리, 기억을 했다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5가지 단계 이론이에요. 즉 우리 고객들은 구매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보셔도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5가지 단계를 잘 해오신 분들은 매장도 번창하고 생존을 하게 되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광고의 소재가 어떻게, 전단지에 문구를 적더라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자극적으로 흥미를 이끌 것이냐, 그 다음에 매장의 위치, 목이 좋은 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바닷가 근처에 낚싯대를 팔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온라인에서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소상공인분들 혹은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커머스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곤 하는데요. 자, 온라인은 언제부터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오프라인 마케팅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지를 쌓고 흥미를 일으키고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기억을 심었다가 구매를 한 5가지 패턴이라면, 여기 교육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온라인은 정확하게 3가지 구조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장을 열 필요가 없이 검색어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어부라든가 요즘 유명한 낚시 프로그램들 보시다 보면 그 낚시 프로그램 보고 나도 한번 낚시 가볼까 하고 요즘 고객들은 어떻게 한다?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라인 커머스가 나옵니다. 온라인 커머스는 그래서 낚싯대를 검색한 사람들한테
이제 비로소 스토어가 쫙 펼쳐지는 거죠. 자, 길거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우리 매장과는 좀 다르겠죠. 검색어를 한 다음에 쫙 펼쳐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매 후기를 보기도 하고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애 처음 낚싯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물어보기도 하면서 구매를 한 다음에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거를 공유를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혹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문자로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나 이거 샀다라고 자랑을 하죠.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이나 카스를 본 사람들이 나도 낚시 한번 해볼까 이번 주말에 어디에서 샀어? 라고 해서 다시 또 그 업체 이름을 철수내 낚시점을 검색해서 구매를 하고 공유를 하고 다시 검색하고 구매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이런 구조가 온라인 커머스인데요. 자,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이 도표만으로 얘기 드린 건 뭐냐? 자, 온라인 커머스는 검색해서 들어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 뿌리지 않아도 혹은 매장을 의리번쩍하고 목이 좋은데 없어도 사람들은 낚싯대를 검색해서 들어온다. 이걸로 온라인 커머스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랑 오프라인 매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어떠한 검색어로 나를 찾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낚싯대를 막 이것저것 막 팔고 있거나 혹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뭐 순댓국도 팔고 설렁탕도 팔고 있는데 전단지를 나눠줄 때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혹은 홍보할 때는 무슨 음식점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검색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에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검색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옆에 핸드폰을 켜놓으시거나 혹은 노트북을 켜놓으시면서 한번 여기에 나온 사이트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시트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낚시 쇼핑몰은 지난달에 네이버에서 5,840회 PC 기준 모바일에서 23,900번이 검색이 됐다고 합니다. 낚싯대는 6,450번, 29,500번이 검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루어 낚싯대는 2,800,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1,700회가 조회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광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는 무료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자, 여기 들어가면은 네이버라고 하는 국내 최고의 포털 중에 한 곳에서 얼만큼 어떤 키워드가 검색되고 있는지가 리스트업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낚시 쇼핑몰을 하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5,840회, 모바일에서 23,300회가 검색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겠다. 그냥 매장을 열어놓고 하루에 10명 들어올까 말까인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들어오겠네, 북적북적해지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이게 바로 온라인에서 검색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아, 낚시 쇼핑몰 괜찮겠다. 낚싯대도 광고를 해볼까? 낚시줄도 광고를 해볼까? 원투 낚싯대가 3,780회, 모바일에서는 19,000회가 검색이 되니까 그래, 낚싯대는 왠지 좀 두리뭉술한 키워드니까 원투 낚싯대가 내가 더 잘 파니까 이걸로 한번 쇼핑몰을 열어볼까? 혹은 이걸 온라인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온라인 커머스를 한다, 혹은 온라인에서 심지어 내가 식당을 하더라도 이 검색어를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검색어라는 것도 성질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보면은 낚싯대라고 하는 키워드는 그냥 사람들이 구매를 할까요? 아니면은 정보를 검색을 할까요? 정보를 좀 검색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낚싯대 종류. 낚시 초짜들은 낚싯대를 검색을 하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거기에 딱 광고를 하려고 보니까 키워드 광고 비용도 꽤 비싸고 거기에 블로그 막 올려도 힘들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이렇게 검색어를 선택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루어 낚싯대, 원투 낚싯대, 아니면 낚시대는 너무 좀 힘드니까 낚시 파라솔, 이거 내가 팔아야겠어 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의 검색수를 보고 이 정도 2,700회에서 18,000회 정도, 17,900회 정도가 검색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시장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은 시간과
소위 말해서 자본이 해결을 해주겠죠. 내가 의리한 낚시 매장을 열 수도 있고 혹은 사거리 목 좋은데 딱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특징이 뭐다? 검색어를 잘못 잡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검색어를 잘 잡으면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그리고 저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월세가 너무 비싸 이래서 못 들어갔었던 입지들이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는 그걸 살짝 피해서 원투 낚싯대라든가 낚시 파라솔 같은 키워드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어디에 뿌린다?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11원가 아니면은 뭐 G마켓, 옥션, 쿠팡 같은 걸 오픈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다 뿌릴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쇼핑몰을 한 개 크게 열어가지고 쇼핑몰로 만들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펀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펀딩이 뭐냐면 내가 이런 브랜드, 내가 제품 기획에 자신 있어서 와디즈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이 제품 출시할 거니까 여러분 투자해 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곳에 이제 검색어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 검색어를 내가 어떤 걸 공략할 거고 그리고 이 매장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고 이건 내한테 맞겠다. 쇼핑몰이 나한테 맞겠네. 아니면 난 펀딩을 해봐야겠네. 아니면 다 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은 처음 시작이 조금 실패 없이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수업 후반부에도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자,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노출률과 체류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마케팅 무엇이죠? 바로 고객의 지갑에서 돈을 딱 빼서 내 지갑에 넣는 걸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을 설득시키는 기술, 사람을 구매하게 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그 기술은 보통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기술은 뭐냐? 크게 보면은 한 개는 노출률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체류 시간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좀 어려운 얘기인가? 아닙니다. 되게 쉬운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철수내에서 낚싯대를 구매하게 된다면 첫 번째, 자주 보면 산다. 무슨 얘기냐? 한 번 본 사람보다 5번 본 사람한테 물건 사용률이 높다. 5번 본 사람보다 50번 본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이런 노출률의 법칙에 많이 의존하죠. 목 좋은 곳에 매장을 딱 갖다 놓고 버티는 거죠. 혹은 버스 광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전단지를 뿌리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1년 동안 내가 낚시터에 다녔는데 혹은 길거리에 다녔는데 저 낚싯대점 혹은 저 음식점 기억을 하게 되고 한번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노출률의 법칙입니다. 자, 이 노출률의 법칙은 한 번 본 사람보다 5번 본 사람한테 산다니까 당연히 매장 수가 많으면 좋고 광고 비용이 많으면 좋겠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얘기냐? 낚싯대를 검색한 사람들이 생전 처음 여러분을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어. 혹은 쇼핑몰을 열었는데 낚싯대를 검색한 사람들은 당신의 스토어를 생전 처음 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낚싯대를 검색해서 나오는 수많은 검색 리스트들이 있겠죠. 광고, 나 이 낚싯대 사세요. 저 낚싯대 사세요. 라고 하고 있는 수많은 광고 리스트들을 보시다 보면은 저 스토어도 고객들한테는 처음이고요. 내 스토어도 고객들한테는 처음이고 이 오픈마켓도 고객들한테는 처음이고 밑에 있는 스토어도 고객들한테 처음입니다. 그랬을 때 노출률의 법칙을 쓸 수가 없죠. 물론 광고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두 번째 법칙, 마케팅의 가장 큰 원칙 중에 두 번째 원칙인 체류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보통 마케팅이 잘 되는데요. 이 체류 시간의 법칙은 뭘까요? 바로 홈쇼핑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분 이야기한 사람보다 5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살 확률이 높다. 5분 본 홈쇼핑보다 2시간 꽉 채워 본 홈쇼핑에서 구매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홈쇼핑도 보면은 저거 나 처음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데 매장 그 마감 임박이야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라인 스토어들도 체류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들은 뭐냐면 그냥 그전에 내 광고 전단지 얼마큼 심플하게 만들어 볼까, 혹은 매장의 위치를 어떻게 잘 만들어 볼까, 혹은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주목하셨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는 뭘 해야 된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오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고객들이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얘기하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온라인은 체류 시간의 법칙으로 움직여진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좀 좋고요. 자,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죠. 내가 이제 낚싯대로 이제 팔고 싶다. 여기 댓글 보면은 온라인으로 한몫 두둑히 남기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이걸 한몫 두둑히 남기고 싶은데 어디를 가봐야 될까요? 이걸 다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매장이 있을 수 있고, 내 제품이 유독 잘 팔리는 매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들의 차이를 한번 훑고 가보겠습니다. 그냥 온라인 스토어라고 해서 막연하게 쇼핑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스토어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아시고, 여긴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워낙 유명하죠. 국내에서 거래액으로는 작년하고 재작년 다 1등을 차지했었던 거래 플랫폼인데요. 가장 강력한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이 뭘까요? 제품이 하나만 있어도 팔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낚싯대 매장을 하고 있다. 아까 전에 철순의 낚싯대 대표님이시라면 루어 낚싯대 한 개만 올려놓거나, 혹은 낚시 파라솔 같은 거를 한 개 올려놔도 스마트 스토어는 곧바로 창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3.7%의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이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하면은 굉장히 디자이너 뽑아야 되나, 아니면 HTML5 같은 거 한번 익혀야 되나, 아니면 온라인 그 언어들 있잖아요. 컴퓨터나 잘 모르는데 잘할 수 있을까? 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클릭 몇 번이면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가장 쉽게 운영을 하는 게 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자, 이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은 뭐냐면 11번가랑 쿠팡이랑 오픈마켓과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한테 특징은 뭐냐면 스토리텔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11번가나 혹은 지마켓이나 옥션 혹은 다른 마켓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길게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이 페이지 길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김치를 쳐보시면 1등에 누가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막 종갓집 김치라든가 유명한 연예인 홍진경 김치, 이런 사람이 떠오르시지만, 의외로 김치를 잘 파는 곳은 이런 사람이 잘 파네, 전라도의 김건태 씨란 분이 엄청 잘 파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스토리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얼마큼 잘할 수 있다. 내가 고객을 딱 앉혀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제품이나 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괜찮고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장사가 잘 되는 집으로 유명하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다. 지금 들어가시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1, 2년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1, 2년 만에 굉장히 북적북적 거리는 이런 온라인 커머스가 됐고요. 대신에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오픈마켓이나 11번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물량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당연히 가격이 싸고 물량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스토리텔링 기반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쿠팡이라든가 지마켓, 11번가, 옥션, CJ몰, H몰 뭐 등등 되게 다양한 마켓이 있잖아요. 네, 이 다양한 마켓들을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아주 적으면 4%, 높으면 15% 이상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스마트 스토어와의 차이는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도 정보성 유입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낚싯대를 보려고 하는데 이 낚싯대가 좋은지 저 낚싯대가 좋은지 이 메이커가 좋은지를 잘은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 시작을 해서
스토어 주인의 설명을 이렇게 쭉 듣고 나서 이제 이게 좋은 거구나 판단을 하는 정보성 유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반면에 11번가나 쿠팡, 지마켓 같은 데서 검색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걸 사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도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를 하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검색어 단계가 좀 달라요. 루어 낚싯대에 B사의 무슨 모델까지 검색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명이나 구매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뭐에 좀 심하다? 최저가 경쟁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걸 확보하느냐가 오픈마켓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진입하기 꽤 힘든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런 11원가라든가 오픈마켓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쇼핑몰입니다. 자, 쇼핑몰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뭐 66걸즈라든가 뭐 칸투칸이라든가 딱 들어갔더니 홈페이지가 있는 거를 우리는 보통 쇼핑몰이라고 얘기하죠.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극도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점은 일단 만들기도 힘들고 일단 뭐 디자이너도 고용하거나 사이트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 혼자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도 자칫 물건을 많이 채워놓지 않거나 이러면은 좀 헐빈해가지고 팔이 날리는 매장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도 잘해야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걸 할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조명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약간 비싼 것들 있잖아요. 혹은 아이들에게 먹이는 죽 같은 거, 이유식 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소위 말해서 고관여 제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고관여 제품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검색을 한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가구 쇼핑몰 같은 경우는 신혼집을 딱 마련해 놓고 1년 정도 검색을 해서 구매 결정을 할 정도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쇼핑몰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인데 가구를 한다. 혹은 어린애들을 위한 죽을 배달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보다는 쇼핑몰이 훨씬 더 잘 팔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린이 죽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 재구매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들은 대부분 한 번 사면 안녕 이러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재구매가 많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쇼핑몰로 운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내 이름을 알리는데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죠. 그래서 쇼핑몰도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펀딩이란 것도 있는데 펀딩은 뭐 와디즈 펀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하기 전에 이 상품을 내가 낼 거니까 좀 잘 투자를 해주세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온라인 커머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고객이 검색을 하고 들어온다. 내가 매장이 없어도 오랫동안 버티지 않아도 고객들은 생전 처음 낚싯대를 검색하거나 어린이 죽을 검색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는 상점들은 내 것도 그렇지만 경쟁업체들도 다 생전 처음이다. 자, 그 생전 처음인 데서 어떤 법칙이 적용한다? 체류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 스토어에서 더 머무르게 하고 내 얘기를 더 듣게 하고 1분 머무를 수 있는 거 3분, 5분으로 늘리는 스토어가 경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2020년, 2021년 혹은 2019년도에 이런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브랜드들인데 마약 매트리스 들어보셨나요? 애견용품 아르르 들어보셨나요? 소소생활 혹은 그 다음에 바디럽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 업체는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긴 지 5년에서 6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신생업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업체는 특징이 뭐냐? 강남역 사거리에 매장을 만들 생각보다는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만드는 데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강아지 침대를 딱 만들겠다 그러면은 강아지 침대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르르한 게 나왔습니다. 아르르 뭐예요? 뭐 이렇게 할 때 아르르 뭐 이런 귀여운 얘기죠. 거기에다가 난 강아지 침대 하나만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가격도 거품 없이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터 샤워기 꼭 필요한 거 아시죠? 여기 저희 바디럽이라는 데인데요. 필터 샤워기 전문입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셨을 때 우리 사이트나 우리 커머스가 가장 체류 시간도 넉넉하고 설득력이 좋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브랜드들을 만들었고 그 브랜드가 지금 현재 20개가 넘습니다. 특징은 뭐다고요? 뭐냐면 바로 매장이 없다. 매장이 없이 각 브랜드, 각 검색어에 맞춘 각 브랜드들을 한 개씩 배치해서 무려 창업 5년 만에 1,300억이라는 매출을 이뤄냅니다. 자,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가능성을 좀 보셨나요? 가능성을 보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차근차근 가볼게요. 우리가 곧바로 1,300억이라는 큰 숫자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는 그냥 하루에 10만 원이라도 팔았으면 좋겠어. 혹은 하루에 100만 원이라도 여기 사이트에 내가 온라인 커머스로 돈을 번다면 지금 내가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 혹은 내가 식당을 운영하거나 낚싯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보고 하루에 5명에서 10명이라도 손님이 더 찾아오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자, 온라인 커머스 시작하기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자, 온라인 커머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 검색어를 낚으러 가셔야 됩니다. 검색어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마 가입 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무료고요.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만 들어가서 이제 가입되고 나서는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 검색어 검색하시면은 친절하게 이 도표를 보여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고등어를 검색을 했거든요. 고등어를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달에 고등어를 사람들이 5,320회를 검색을 했고요. 모바일에서 33,800회를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강고등어는 810회를 검색했고 그 다음에 자방고등어는 650회를 검색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고등어는 330회를 검색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주요 검색어랑 세부 검색어, 주요 키워드, 세부 키워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게 주요 검색어일까요? 주요 검색어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고등어가 주요 검색어입니다. 고등어를 검색해. 근데 세부 검색어는 뭘까요? 세부 검색어는 이제 사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검색어를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 바로 주요 검색어는 바로 고등어 같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사고자 마음이 들었어. 고등어를 검색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학교 숙제 때문에 고등어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등어가 어떻게 헤엄치고 노는지가 궁금해서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등어라고 하는 노래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내가 오늘 저녁에 혹은 내일 저녁에 구워 먹을 고등어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검색하게 되죠. 그 검색어가 바로 강고등어, 자방고등어, 순살고등어, 제주고등어입니다. 자, 이 세부 검색어들을 잘 보면 이렇게 검색어가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팔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그래서 그 주요 검색어랑 세부 검색어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예를 들어 순댓국을 온라인에 판다라고 했을 때 순댓국이라고 파는 게 좋을까? 그러면 괜히 막 사람들도 많고 막 이상한 장소들도 나오고 검색에 이상한 정보들도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댓국인데 매운 순댓국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검색어가 이렇게 되니까 이 시장은 실구매 시장이 있네 라고 판단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요 검색어의 특징은 뭐 교육이나 쇼핑, 음식점, 조리법 같은 거를 검색해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부 검색어는 특징이 뭐다? 오직 구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시장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세부 검색어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세부 검색어들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신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이런 스토어가 딱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클릭 몇 번 해가지고 나도 이제 고등어를 온라인으로 팔 거야. 혹은 내가 숟가락을 만들어 팔아. 집에서 뭐 공예해가지고 숟가락 만들고 팔고 있는데 그 키워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렇게 팝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두 개의 링크가 있는데 한 군데는 무슨 내부 무슨 숟가락 이렇게 그냥 제목이 짤막하게 있죠. 짤막하게 전통 뭐 이렇게 내부 무슨 숟가락 이렇게 짤막하게 있다면 세부 키워드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목이 좀 길어요. 대추나무, 뭐 오칠, 수저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어린이 포크 롱스푼 해가지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냥 포크를 검색하거나 롱스푼을 검색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키워드들을 최대한 제목에 다 집어넣었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검색어로 주로 들어오겠죠. 그냥 뭐 숟가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오지만 그리고 숟가락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철제 숟가락도 있고 되게 많은 숟가락들이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 좀 심한 반면에 이 옆에 있는 스토어 같은 경우는 대추나무, 오칠, 수저 세트, 숟가락, 젓가락, 어린이 포크, 롱스푼 같이 다양한 키워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북적이게 되고 구매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사업자분들도 이거 되네? 돈 벌리네? 해가지고 신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이 검색어를 얼마큼 잘 아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엔 이런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를 하실 때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키워드를 나한테 맞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겠죠. 그 키워드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막연히 이제 오픈마켓 오픈했어요 라고 이제 딱 상세 페이지 올려놓으면 끝날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낚싯대점을 하고 있다고 철수의 낚싯대점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옆에 있는 낚싯대점이겠죠. 아니면 옆에 있는 음식점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되게 플랫한 공간이에요. 뭐냐면은 평평한 공간이고 전국에서 낚싯대를 팔러 온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은 와서 내 낚싯대 사가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낚싯대 온라인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쉬고 있어도 팔려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판기 같은 곳을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모여서 검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쟁이란 게 벌어집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낚싯대 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이제 딱 캐치를 하셨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가 있다? 바로 경쟁 업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로 나온 업체는 이제 새싹인삼이란 걸 팔고 있습니다. 이 새싹인삼은 어떤 걸까요? 일단 키워드를 잘 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온라인에서 좋은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마트에 없는 키워드입니다. 무슨 얘기지? 내가 동네 마트에 갔어요. 동네 마트에 갔더니 돼지고기 있고 그 다음에 소고기 있고 그 다음에 홍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싹인삼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온라인에서 안 되는 업종이 아까 전에 바로 대표적으로 얘기했었던 소고기 파는 곳, 돼지고기 파는 곳이에요. 왜? 온라인에서 사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오늘 먹어야 되는 것들, 신선함이 핵명인 제품들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죠. 근데 이 새싹인삼은 뭐냐면 이마트엔 없는 거죠. 이마트에서 잘 보기 힘들고 혹은 대형마트에서 보기 힘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싹인삼을 검색량을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검색해. PC에서 만회, 모바일에서 3, 4만회가 검색이 돼. 근데 이마트에서는 안 팔고 커머스에서 별로 없어. 그러면 이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통 검색을 찾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워드를 본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새싹인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너의 뜻이 고상하니까 내가 사줄게 라고 하면 사주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새싹인삼을 팔고 있는 업종들이 몇천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어떤 입장에서 그래 난 새싹인삼의 전문가지만 고객들은 생전 처음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싹인삼을 검색해서 저기 있는 스토어도 클릭해보고 밑에 있는 스토어도 클릭해보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데를 봤더니 여기는 무슨 정관장 뭐 이런 데서 팔고 있어. 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정관장은 알아. 이렇게 브랜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새싹인삼 국내 최저가 뭐 20불이에 5천 얼마 뭐 이렇게 팔고 있어. 내가 저 가격은 못 맞추겠는데 어쨌든 최저가로 누가 팔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새싹인삼을 가공해서 팔아요. 알약 같은 형태로. 이러면 먹기가 참 좋겠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막 나옵니다. 저거 TV 홈쇼핑에서 봤는데, 저분 뭐 안녕, 이 세상 인사 믿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겠죠? 내가 그냥 세상 인삼을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잘 팔릴까 생각했더니, 사실은 알고 봤더니 고객들은 이런 브랜드도 보고, 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파는 애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이라고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공장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파는 애들도 있고, 혹은 연예인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막연하시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이나 다른 노트북을 켜시고 이 전략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순진한 청년이 새싹인 삶을 이렇게 들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전북에서 이런 농장에서 직접 비닐하우스에서 깨끗한 새싹인 삶을 키우는 청년입니다. 순박하게 생겼고요. 좀만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물 좋고 공기 좋은 이 고장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내용도 나와 있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다른 업체들은 보통 상품만 딱 올려놨다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순박한 청년이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 어떻게 물을 주고 있는지, 새싹인 삶들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너에게 맞는지, 혹은 이 새싹인 삶을 고기에 같이 구워 먹을지, 아니면 녹즙을 해가지고 먹을지, 아니면은 다양한 음식 조리법과 다양한 활용법들도 구구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밑에 보이는 엄청난 후기수. 우리가 네이버에서 후기를 한 20개에서 30개 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13,000개가 넘는 후기를 달고 있죠. 이 내용은 뭘까요? 자, 이걸로 일가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파는 제품이 우리의 정성이 가득 담기고 우리가 굉장히 고심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소상공인 분들이 내가 최저가로 팔고 싶죠. 그쵸? 왕창 팔고 싶지만 아쉽게도 나도 어디에서 물건 받아오거나 나는 최저가를 팔 수가 없어. 검색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파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러신 분들에게 그래, 난 한 개를 팔더라도 조금 더 비싸고 제대로 팔겠어. 대신 그걸 파는 방법을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성공 예시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일부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라인 커머스를 잘 이용한다.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사실 온라인 커머스를 다 들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그래. 고객들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검색어들을 통해서 들어온 곳들이 다 생전 처음이고 생전 처음 고객들한테 노출률은 안 되니까 오래 이야기를 하고 흥미롭게 아까 새싹인 사람들처럼 아주 흥미롭게 얘기를 해주면 고객들이 산대. 예,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거를 잘 쓴 그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2번 부도난 물색나무 아래 펜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물맞기로 유명한 오색약수 밑에 있는 펜션이고요. 1999년도에 준공이 됐고 무려 1000평 규모의 넓은 펜션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잘 됐다고 합니다. 물색나무 아래 펜션. 잘 됐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시설도 낙후되고 강원도의 펜션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면서 경쟁에서 밀려서 무려 심지어 2번이나 부도가 난 거예요. 자, 부도의 이유는 되게 명확했습니다. 위치가 바닷가랑 좀 멀거나 설악산의 오색약수가 더 이상 더 핫한 관광지가 아니거나 혹은 시설 자체가 노후된 거겠죠. 자, 이거를 이제 빚 대신 받으신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난감하죠. 빚 대신에 이 펜션을 받아버렸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뭐 재건축하면 참 속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도 나도 돈이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온라인에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다? 2번 부도 났으니까 더 이상 자연적인 고객의 유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확 바꾸기로 하죠. 어떻게? 검색어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검색어를 분석해 보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강원도 내 펜션이 6,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강원도 펜션이라는 단어가 9,000회 정도가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9,000번 조회하는데 6,000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숙박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안 되겠다. 강원도 펜션은 이제 답이 없어. 그럼 사업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죠. 검색을 해보니까 애견 펜션이란 게 그래도 한 6,000회 정도가 조회가 되고 럭셔리 애견 펜션이라는 게 1,500회가 조회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검색어를 보고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 그래, 나는 럭셔리 애견 펜션을 한번 승부를 보겠어!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경쟁업체를 분석해보니까, 웬걸? 애견 펜션의 키워드가 그렇게 많은데도 대부분 펜션들은요, 그냥 애견을 올 수 있다 정도로 끝났어요. 애견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래? 나는 아예 애견 펜션 전문이라고 해야겠다. 라고 전략을 짜고 이제 노력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키워드를 내가 캐치하겠어. 라고 생각한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를 따로 가십니다.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고 시험도 치시죠. 왜? 그냥 내가 애견 펜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관리사가 24시간 상주하는 이런 칭호를 찾기 위해서 이제 면허도 따오시고, 그 다음에 로얄트리 펜션이라는 홈페이지를 짜잔 오픈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로얄트리 펜션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은 럭셔리 애견 펜션의 7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럭셔리 애견 펜션의 기준을 정해줄게. 7가지가 있고 1000평 이상이어야 되고 안전을 생각해야 되고 반려동물 관리사가 24시간 상주를 해야 돼.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애견 펜션 전문이다 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확하게 5개월 걸렸습니다. 5개월 동안 모든 애견인들이 주목하는 펜션이 됐죠. 왜? 애견 펜션이란 럭셔리 애견 펜션을 검색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가고자 했는데 대부분 펜션들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 로얄트리 펜션 같은 경우는 럭셔리 애견 펜션의 기준이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진 체류 시간이 매우 긴 구구절절한 왜 럭셔리 애견 펜션인지에 대한 페이지들이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 반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2016년, 2017년도에 강원도 내 예약률 1위를 달성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내가 지금 식당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잘 안 와. 이렇게 써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것도 온라인을 이용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혹은 오늘 내용 중에 하나, 내가 쇼핑몰로 한번 흥해보겠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이분은 이선영 대표님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이시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검색어 킬러라고 불려요. 무슨 얘기냐? 이분은 두서가 없습니다. 사업 주력 분야가 없어요. 목쿠션을 팔다가 얼지 않는 얼음을 팔다가 철봉을 팔다가 칫솔을 파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4가지가 다 잘 팔려요. 4가지가 최소 수천만 원에서 몇 억대까지의 매출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자, 이분은 아까 전에 했었던 방법대로 검색어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경쟁업체가 좀 약한데 예를 들어 목쿠션을 내가 팔고 싶어. 봤더니 목쿠션이란 검색어를 보니까 검색은 많이 되는데 그 누구도 목쿠션 전문이란 브랜드가 없어. 그러면은 로얄 컴포트라고 하는 스토어를 열어서 갑자기 팔고요. 캠핑을 많이 가는데 얼지 않는 얼음, 예를 들어가지고 녹지 않는 얼음, 쇠로 된 그런 걸 많이 사는 것 같아. 근데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팔고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칫솔을 봤어. 우리가 칫솔이라고 하면 오랄비라든가 메디안이라든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라인에서 칫솔을 검색하시면 대기업 제품들이 생각보다 안 나갑니다. 왜? 대기업 제품들은 온라인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너무 비싸거나 혹은 이 제품보다 이 제품 혹시 나한테 맞는 칫솔이 없을까? 더 좋은 칫솔 없을까? 검색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오호컴퍼니 이선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월간 칫솔이라는 걸 만듭니다. 월간 칫솔은 뭐냐면 기존의 칫솔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칫솔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처럼 개월수가 적혀져 있고 매월마다 바꿔 쓰는 칫솔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간 칫솔이라는 검색어로 이제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켜고 있다면 월간 칫솔이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를 쭉 보면은 보통 오랄비라든가 메디안 같은 대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좋은 칫솔을 썼어요. 뭐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왜 새 칫솔을 써야 되는지 아시나요? 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새 칫솔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균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잘생긴 청년이 나와서 보세요. 3개월 동안 쓴 칫솔은 세균이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새 칫솔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최상단에 이렇게 쫙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내려가다 보면은 칫솔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명의 모델이 나와서 내 이빨을 관리하는 데는 이런 칫솔이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다가, 좀만 더 내려가면 칫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좀만 더 내려가면은 움직이는 모습들이라든가 어떻게 관리하는 모습들이랑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굉장히 길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년 일이죠. 이 제품은 작년 1월 달에 런칭을 합니다. 근데 2020년 후반기 단 7, 8개월 만에 종합 포털에서 최우선 순위 1위의 순위에 올라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되게 중요한 건 뭘까? 이 대표는 재작년, 즉 2019년대는 칫솔을 팔 생각도 없었고 팔지도 않았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다? 작년 1월에 나왔지만 고객의 검색어를 보고 그 경쟁업체의 약점들을 분석하고, 나는 딴 건 모르겠지만 연예인이 안 나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연예인도 없고 매장도 없지만 그래, 난 자신 있는 게 한 가지 있지. 뭐냐? 널 앉혀놓고 칫솔에 대해서 오래 얘기해 줄게 라고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1등을 하게 되죠. 여기서 1등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업 걱정에서 아예 벗어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직원을 3, 4명씩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죠. 자, 이게 바로 1인 온라인 사업자의 가능성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이선영 대표란 분은 아까 전에 녹지 않는 얼음, 그리고 문무스포츠라고 하는 철봉, 그 다음에 로얄 컴포트라는 목쿠션, 월간 칫솔이라는 칫솔을 팔고 있고요. 혼자서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바로 온라인 커머스를 이해하고 그거에 따른 스토리텔링 전략을 잘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온라인 커머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내가 목표를 접어서 검색어를 잘 체득을 한다고 딱 정한 순간부터 온라인 커머스는 시작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야기를 풀면 좋을 건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면 좋을 건데, 그리고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